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오늘 김영춘TV 세상 읽기 수소경제 제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1편을 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더 하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며칠 전 보도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 그러니까 SK그룹, 현대차그룹, 포럼그룹, 포스코 이런 대기업 집단들이 8일 수소기업협의체를 만들어서 출범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소 경제에 관심 있는 대기업들의 총 투자 규모가 2030년까지 약 4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들 스스로가 수소는 미래의 중요한 발전 동력이다, 미래의 에너지다, 이런 차원의 큰 강조를 두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동향과 함께 앞으로 수소경제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고 열려갈 것인지 좀 더 실감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2편을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무슨 사진인지는 금방 아시겠죠? 버스 사진입니다. 버스. 국회 통근버스로 쓰는 버스인데요. 이게 작년에 제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도입된 수소버스입니다. 이 수소버스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일까요? 무려 7억 원입니다. 일반적인 버스 가격이 1억 원 조금 넘는데 비하면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죠. 근데 이제 요즘 도입되는 저상버스, 또 천연가스 버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보면 한 2억 이상이 되는데 2억짜리 버스와 비교해 봐도 상당히 비싼 버스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수소차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수소의 가격, 지금보다 앞으로 한 10년 뒤쯤에는 서너 배 이상 더 낮아질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충분히 수소버스도 경제성이 높아질 거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넥소라고 하는 수소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넥소 같은 수소 자동차나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수소버스가 우리나라 각 도시의 도로를 달리게 되면은 단지 경제성만이 아니라 추가로 엄청난 혜택이 사회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뭘까요? 바로 공기정화 기능입니다. 지금 미세먼지다, CO2 문제다 해서 심각한데 이 수소차가 돌아다니게 되면은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다 빨아들여서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니까요. 배출하는 것은 깨끗한 물만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차가 돌아다닐수록 도시의 공기, 대기 공기는 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돌아다니는 공기정화기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회적 효용이 아주 큰 거죠. 이런 것이 다 포함을 해서 앞으로 수소차의 경제성 따져봐야 될 겁니다. 수소와 관련된 동력차, 이 버스나 승용차만이 아니죠. 보통 이제 경쟁력 차원에서 비교할 때는 작은 승용차나 소형 트럭 같은 것은 전기차가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대형 트럭, 버스, 그 이상의 규모의 기차, 선박 이런 것은 수소 동력차가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규모인데 지게차 같은 경우, 크기는 작지만 건설 지게차로 흔히 대표되는 건설 기계들은 기름을 많이 먹는데 이 차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들이 아주 질 나쁜 기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연 발생량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굴삭기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게 충전이 안 되는 그런 먼 벽지나 오지서 작업을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굴삭기 같은 게 동력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 그런 굴삭기 같은 경우도 전기차보다는 수소 연료 전지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지게차라든지 굴삭기 같은 데에도 수소 연료 전지차를 도입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용화 바로 직전 단계까지 와 있죠. 또 작지만 효용성이 큰 게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드론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드론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무인 드론이 가볍게 날아올라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떤 촬영을 한다든지, 요즘은 이제 배달 드론까지 생겼습니다. 자, 이 드론에 전기가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를 장착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 전기 배터리 드론은 배터리 무게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의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물건을 배달한다고 했을 때도
배터리 무게를 감안해서 배달할 수 있는 물건의 중량이 제한되겠죠. 근데 전기 배터리보다 수소연료 전지는 훨씬 무게를 작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리라면은 무게를 더 무거운 그런 화물을 배달할 수 있을 거고요. 똑같은 중량을 배달한다 그러면 훨씬 더 먼 거리에 배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를 장착한 드론이 전기 배터리 드론보다는 훨씬 경제적일 거다. 이런 차원에서 수소 드론을 많이 채택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드론처럼 이제 소형 말고 대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당연히 대형은 수소연료 동력원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빠른 충전 시간, 그리고 먼 거리를 운영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많은 중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것도 수소연료 전지 동력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수소기차를 대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소기차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도 이미 2017년 무렵에 수소연료 전지로 운영하는 3량짜리 트램을 운영을 시작했고요. 독일에서는 수소연료 전지 기차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책연구기관이 이 수소연료 기차를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쉽습니다. 수소 선박도 한국은 2030년에 수소 선박을 상용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미국도 이미 수소 선박을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외국은 더 빠른 속도로 수소 선박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수소 선박은 중요한 것이 IMO라고 하는 세계 해사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 임기택 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유엔 산하 해사 기구입니다. 유엔 산하 기구 중에서는 아주 강력한 기구입니다. 여기서 규칙을 설정하면 전 세계의 선박들이 따라야 됩니다. 특히 다른 나라 항구를 오고 가는 그런 무역 선박들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배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MO가 무서운 기구인데 이 IMO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환경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부산항이나 인천항, 평택항, 목포항 이런 큰 항구에 들어오는 배들 보시면은 매연을 엄청나게 뿜어냅니다. 그래서 부산항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50% 이상이 선박에서 나오는 먼지다 이렇게 발표한 연구도 봤는데, 그래서 선박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항구 도시들의 공해는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선박 배출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무려 7분의 1로 감소시키게 강제 규칙을 설정했습니다. IMO가요. 근데 이제 원래 작년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2년 유예를 줘서 이제 내년부터 강제 적용이 됩니다. 해서 전 세계 선박들이 무역항을 오고 가는 그런 선박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탈황 시설을 선박에 장착한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황을 적게 배출하는 기관을 장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미세먼지 배출 IMO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CO2까지도 한 30년 정도 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선박 제조와 운영 회사들이 전부 다 큰 전환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선박의 상업화에 더 박차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차나 선박 이야기 좀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치고요. 우리 가정에서 생산하는 전기, 지금은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우리 가정까지 먼 거리의 송전선, 배전선을 통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에 계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기는 주로 멀리 부산, 울산, 또 전라도 영광, 경북 울진 이런 데서 생산되는 원자력 전기 수도권으로 서울로 갖고 가서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낭비가 발생합니다. 이 송전, 배전 과정에서 전기의 50% 이상이 손실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더 고압 송전선로를 깔고 그래서 환경을 많이 파괴를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전원을 가까이에 두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우리 동네에 작은 발전소를 두는 거죠. 그게 가장 어울리는 발전시설이 바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몇십 개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아주 작아요. 작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더 촘촘하게 많이 만들어 가서 지역 발전 또 가까이에서 발전을 이뤄내는 그런 많은 분산 발전원들을 갖고 가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발전을 해나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자가 발전 개념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게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하는 수소 발전기 개념인데요, 이름이 에네팜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에네팜이라는 가정용 혹은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 발전기입니다. 하나는 수소를 발생시키는 기계고요, 하나가 그 수소를 가지고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여러분, 수소를 생산하는 기계를 왜 따로 붙여놨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서 도시가스를 받아서 그 도시가스를 개질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게 이 수소를 갖고 가서 옆에서 전기와 열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 에네팜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뒤에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이 지역 발전 개념, 분산 발전 개념이 더 확장이 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작은 자가 발전 수소 발전기가 급속도로 확산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약 한 35만 대 정도가 보급이 됐네요. 앞으로 이걸 일본 정부에서는 2030년도까지는 약 한 530만 대까지 보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10년 전에는 가격이 제법 비쌌습니다. 한 3천만 원 이상 비쌌는데 지금 기계가 좋아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반 이하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요. 가정이 이 기계를 사서 몇 년만 운영을 하면 충분히 본전을 뽑는 그런 경제적인 수소 발전기가 된다고 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값도 점점 떨어지겠죠. 그리고 원료인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이런 에네팜 같은 기계를 적극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의 개념을 적극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낭비, 환경 파괴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 이런 경제를 만들어내고 국가나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더 달리게 만드는 힘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는 의식이고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목소리를 높여서 대한민국 수소 경제로 달려가자! 그런 기업들 더 힘을 실어주고 더 돈을 벌게 만들어주자! 우리가 더 많은 그런 제품을 사주자, 이런 노력을 함께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수소경제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국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더 많이 잘 지키는 그런 나라로 거듭거듭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건강하시고 나날이 좋은 그런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